부동산학 개론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수험생들이 부동산학 개론은 총 8개 파트가 있을 건데 이 중에서 가장 힘든 파트가 뭡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투자론을 꼽아요. 그러니까 투자론은 오늘 다 하는 게 아니라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투자론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책 페이지 수로 가면 아닙니다. 미안해요. 책 페이지 수로 가면 244쪽. 244쪽부터 해서 부동산 투자론의 조금 체계를 쭉 잡아놨습니다. 247쪽까지. 그러면 이제 중간에 뭐 수식도 나오고 막 복잡합니다. 이거는 지금 봐도 모르니까 공부가 된 다음에 이걸 보면 아 맞다 이걸 배웠다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럼 책은 몇 페이지로 가냐면 248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248쪽. 248쪽을 펴놓고 이제 7, 8쪽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투자론인데 투자론은 목차가 이렇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를 배우니까 투자의 개념 정도 알고 해야 되죠. 개념. 그다음에 뭐 지렛대 효과라는 거 있는데 뭐 지렛대 효과는 오늘은 하지 않습니다. 지렛대 효과는 1년에 한 두세 번 하다 보면 알게 될 거고 계산 문제 하나 들어가요. 올해 뭐 지렛대 효과 계산 문제 올해 출제했었고 그다음에 위험 배우고 수익 배우고 뭐 포트폴리오 배우고 화폐 시장 같이 이렇게 쭉 연결됩니다. 아마도 오늘 여러분 수업은 4번이나 5번에서 끝날 것 같아요. 6번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6번까지 가면 그러면 투자는 다 끝나는 거야. 여러분이 빨리 따라오시면 5번까지 갈 거고 못 따라오면 4번까지 갈 거고 이렇게. 몇 번까지 할까요? 5번까지? 2시 반까지 하도록 합시다. 2시까지. 여러분 너무 긴장이 있는 것 같아. 아니 저를 지금 몇 번째 보십니까? 5번째 보자. 5번째. 5번째 보는데 너무 긴장이 있고 물어보면 눈치 보고 그러는데 그냥 내 질러요. 그냥 틀리면 되지 뭐. 틀렸다가 여기서 틀린 게 좋아요. 여기서 틀리면 시험장은 안 틀리거든. 여기서 맞추면 시험장에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면 막 틀려버리시라고. 누가 대답한지도 잘 모릅니다. 네, 마스크 끼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 질러가지고 틀려버리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론 해볼게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론이 많이 나오면 8문제를 출제합니다. 8문제. 그러니까 7개에서 8개를 출제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투자론 8문제가 나왔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투자론 다 틀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투자론 문제 다 틀렸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러잖아요. 투자론 8문제 나오는데 한 번으로 다 찍어버려 그냥. 3번으로 다 찍어요. 그럼 2문제 이상 맞출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투자론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난 투자론 포기하고 그냥 시험장에서 한 번으로 다 찍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8문제 나왔는데 3번을 찍었습니다. 그럼 2문제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럼 6개 틀렸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몇 개 틀려도 상관없어요? 16개. 40문제가 출제되는데 그걸 벌써 잊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원은 어떻게 해서 합격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학문적으로 무장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투자 이론을 내가 학문적으로 무장하고 이거는 학원이 아니에요. 이건 학교지. 그러니까 학원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합격하는 거니까. 그럼 40문제가 출제되는데 그러니까 60점이면 합격이야. 그럼 60점 맞추려면 몇 문제요? 24문제 맞추면 돼. 여기에 중요한 게 아니고 16문제를 틀려도 상관없다. 그럼 투자론에서 6개 틀렸습니다. 앞으로도 몇 개 여유가 있어요? 10개 여유가 있잖아요. 10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 보면 답답하더라고 나는. 나는 투자론이 어려워서 부동산에 결혼 못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다 틀려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저게 투자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투자론이 좀 어렵긴 합니다. 수식이 많이 나오고 뭐 이상한 말들이 나와요.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저거 별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갈수록 좀 어려워지긴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눈만 크게 뜨면 되니까. 눈 크게 뜨고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멍 때린다고 이렇게. 자, 가봅시다. 책은 이제 248쪽부터 볼 건데 뭐 책은 큰 의미가 없어요. 부동산 투자의 뭐 성격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책에 타이틀을 그렇게 달아놨으니까 됐으니까 투자의 개념부터 좀 보고 갈게요. 투자의 개념이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올 것은 하나도 없어, 지금 여기서. 자, 그럼 투자의 개념이, 1번이 투자의 개념을 매우 학문적으로 나타난 거야. 요거 예전에 30년 전에 시험에 나오고 지금은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투자의 개념이 뭐냐면 내가 10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요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요 10억을 지금 그냥 부동산 투자했으니까 부동산 투자의 개념은 내가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요 10억을 지금 먹고 마시고 써버린다. 내가 10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서 요 10억을 한 달 안에 다 써버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따라다녀야 돼. 그러면서 저한테 오빠라고 형이라고 해야 돼. 그럼 돈을 써줄 거니까 이렇게. 이 돈을 제가 먹고 마시고 지금 써버리면
그럼 이 부동산에 돈을 투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이 부동산에 부동산 투자는 이 부동산에 10억을 투입할까 말까 이거 고민하는 게 투자입니다. 지금 투자론을 배울 건데 부동산 투자는 저 부동산을 샀다 이게 아니요. 이게 아니고 이 부동산을 내가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거야. 그게 투자론이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투자하자. 그럼 투자론이 끝나는 거야. 투자하자. 그러니까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투자론입니다. 그러면 투자의 개념은 10억이라는 돈을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써버린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학문적으로 지금이 현재입니다. 먹고 마시고 썼다. 소비했다. 근데 지금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먹고 마시고 써버리는 것을 현재 확실한 소비라고 그래요. 그럼 이 현재 확실한 소비를 해버리면 10억을 다 써버리면 이 10억을 이 부동산에 투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겠다는 소리야. 지금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을 하지 않겠다. 희생하겠다. 대신에 이 10억을 부동산에 투입하겠다. 목적은 돈 벌기 위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비를 희생하고 수익을 선택한 겁니다. 그럼 이 수익은 지금 나옵니까? 미래에 나옵니까? 미래에 나오죠. 미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을 희생하고 미래 수익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미래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불확실.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내년에 합격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내년에 합격 여부가 불확실하죠. 불확실하죠? 그게 불확실한 거야. 예? 그럼 이제 투자의 개념이 점점 다가오는데요. 여기는 시험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럼 투자는 먹고 마시고 쓰지 않고 이걸 부동산에 돈을 투입하는 행위를 투자라 하는데 목적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투자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먹고 마시고 쓰는 희생하는데 요 불확실하다. 요 불확실한 것은 위험이라고 그래요.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럼 투자는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창출해 보겠습니다. 이게 투자가 되는 거야. 예? 자, 그러면 이제 위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익은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져요. 요걸 내는 거예요. 요거. 자, 정리해 볼까요? 부동산 투자는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고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선택한다. 요거 안 내. 요거 안 내고 투자는 수익을 선택하는 건데 그 수익은 미래에 나온다. 미래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 그래서 투자는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 수익은 높을까 낮을까? 낮아요. 그럼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수익도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야. 의미 아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일은 위험한 일이거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전에 시험 끝나고 저기 다른 나라 갔다 왔는데요. 최근에 그 태국에서 우리나라 마약이 들어오다가 걸렸잖아요. 걸렸는데 실제로 저한테 마약을 운반해 줄 수 있냐고 거기서 태국 공항에서 실제. 물론 저한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우리 위에 큰 누님이 칠순이어가지고 누님 모시고 제가 우리 누나가 태국을 안 가보셨다더라고. 그래서 그럼 태국 갑시다 갔다 왔는데 이제 공항에서 한국 오기 위해서 한 4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누나랑 뭐 맵을 보는 사람인데 4시간 또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나는 앉아있고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근데 같은 일행이 나한테 막 부르는 거야. 저기 누나한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한다. 그럼 내가 급히 가봤죠. 급히 가보니까 뭐 하고 있냐면 그 이제 태국 애들인데 핸드폰을 보여주는 거야 저한테 우리나라 말로. 이것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보내준 거야. 이것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노. 그러니까 나를 한번 보다 가더라. 그게 마약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다른 데로 썼는데 공부하고 관련 없는 것은 아주 집중력이 뛰어나다는 거. 공부하고 관련 없는 것은. 그러잖아요. 공부하고 관련된 것은 힘들고 관련 없는 것은 집중력이 뛰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이 높다. 자, 그러면 위험이 높아지면 수익이 높아지면 이걸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시험에 나온 거야.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 이렇게. 자, 됐습니다. 투자의 개념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 이렇게. 그리고 불확실한 말이 나오면 그것은 위험이다. 밑에 2번은요. 투자와 투기를 비교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투자와 투기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거 절대 내지 않아요. 내지 않은데 이 투자와 투기 비교 과정에서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공부할 때 편해집니다. 이번에 투자와 투기를 지금 비교해냈는데 이건 14회 때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제가 14회 때 합격했습니다. 14회 때. 예. 자, 그러면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뭐냐면, 자, 이 부동산이 있는데요. 이 부동산이 지금 고시원 건물입니다. 그러면 투자라는 것은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 사는 겁니다. 사서 그럼 3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 3년 동안 가지고 있는 것을 보유한다고 그래. 보유. 자, 보유합니다. 그러니까 보유하는데 여기에 고시원 건물이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고시원 건물 운영하는 거야. 임대 영업. 영업하는데 그 영업하는 것을 운영한다고. 운영. 영업하고 운영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후나 5년 후에 적절한 시기에 내가 팔아요. 처분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을 투자라고 그래요. 투자. 그러니까 투자는 취득, 운영, 처분 이 3단계를 거쳐가는 것을 투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거는 투자인가 봐봐요. 취득을 했어요. 이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가지고는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데 고시원 건물인데 임대 영업을 하지 않아요. 임대 영업을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팔아요. 그러면 위에는 취득, 운영, 처분 3단계가 있는데 밑에는 취득에서 운영 없이 바로 처분으로 갑니다. 요 밑에 것을 투기라고 그래요. 투기. 그러니까 투자는 학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투자와 투기가 구별하기 힘들어요. 근데 굳이 학문적으로 따져보면 투자는 취득 단계와 운영 단계와 처분 단계 요 3단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투기는 10억에 취득해서 3년 동안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또는 2년 동안. 그래서 10억에 취득했는데 13억이 되면, 15억이 되면, 즉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팔아버린 거야. 운영 과정 없이 취득해서 처분으로 바로 가는 거, 이걸 투기라고 그래요. 그럼 투자와 투기 비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이게 다시 등장합니다. 투자론에서 운영, 처분 이 말이 앞으로 막 등장하게 된다고. 자, 이제 3번. 3번은 투자 또는 투자 분석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투자 분석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결국은 투자론은 이거 하는 거, 이거. 자, 이 부동산이 있는데 투자 분석한단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이 부동산 가격이 10억입니다. 10억. 요 10억짜리 부동산인데, 그런데 여기 이제 매물로 나온 거야. 내가 지금 돈을 5억 가지고 있어, 내가. 그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이 10억짜리인데 나는 5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은행에서 5억 빌려서 투자한다면 과연 수지타산이 맞을 것인가? 요거 따져보는 거야. 그걸 투자 분석한다고. 저도 오늘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노원에 가서 너는 뭔가 좋으니까 복권 하나 사서 긁어서 20억이 생기면 그 돈 가지고 뭘 할까? 그런 생각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20억이 생겼다. 아, 야쿠르트 걱정하지 마. 야쿠르트 무겁게 사왔어, 지금 무겁게. 야쿠르트. 어젯밤에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야, 야쿠르트에서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야쿠르트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자, 그러면 내가 10억이라는 돈, 20억이라는 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야쿠르트 사들을게. 20억 생기면. 그러니까 20억이 생기면, 그럼 이걸 내가 이 부동산에 과연 투자하면 수지타산이 맞을 것인가 안 맞을까? 그거 따지는 게 투자야.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합니까? 하잖아요. 내가 30억이 생기면 직장 그만두고 그러면 20억 가지고 뭐하고 10억 가지고 뭐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러잖아요. 20억 가지고 상가를 살까? 아니면 뭐 토지에 투자할까? 뭐 할까? 주식을 살까? 그거 고민하자. 그게 투자. 그럼 이제 투자 분석한단 말은 과연 이거 사면 수지타산이 맞을까 따져보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 분석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거야. 투자할까 말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 결정이란 말은 투자하자, 투자하지 말자 요거 결정하는 거야. 그럼 어느 경우에 투자할까? 이 부동산에 지금 투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한 거야. 투자로는 전부 다 예상하는 거야. 1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이 부동산을 내가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 그게 투자론이야. 그러면 어느 경우에 투자할 건가?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분명히 나가는 돈이 있다고. 아직 투자하지 않았으니까 예상되는 현금 지출이 있을 것이다. 그럼 투자하면 이 부동산이 나에게 매월 얼마씩 돈을 벌어다 줄 것이다. 그게 현금 수입이 된다. 투자하지 않았으니까 앞에가 예상이란 거야. 예상. 앞으로는 예상 생략합니다. 투자로는 전부 다 앞에가 예상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상을 생략해요.
그럼 투자 분석은 결국은 이 부동산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따져보는 건데, 그러면 무엇을 따져보면 투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판단할 수 있냐면 예상되는 수익과 예상되는 지출을 따져보면 그러면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가 판단된다. 그럼 예상되는 수입이 예상되는 지출보다 더 크다고 크게 나올 걸 결정되면 그럼 투자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반대로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커. 수입은 10억인데 지출은 15억이라고 이제 가정해봐. 15억이라고. 그럼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이러면 투자 가치가 없다. 이거 하는 게 투자 분석이야. 그러니까 투자 분석은 결국은 투자 대상 부동산에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따져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 현금 수입하고 현금 지출이 있는데 총 몇 글씨입니까? 8개잖아요. 8개. 이렇게 8개. 이걸 4개로 줄일게요. 현금은 공통적이니까 앞에 현금이라고 빼내고 수입은 수라고 지출은 지입니다. 그럼 투자 분석은 현금 수지를 분석해 보는 거야. 현금 수지. 그러니까 투자 분석은 이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현금 수익과 지출을 따져본다. 그게 투자 분석입니다.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오늘 수지 타산이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수지 타산이 맞았단 말은 수입이 지출보다 더 많다 이런 뜻이라고. 이게 투자 분석이야. 그러면 투자 분석은 현금 수익과 지출을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이제 현금 수지를 분석해 볼게요. 가볍게. 자, 여기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 그러면 이제 현금 수지를 분석해 볼 건데, 이거 했던 내용들이고요. 자, 현금 수지, 현금 흐름의 측정입니다. 이거 배우는 거야, 투자론이. 자, 질문. 수지가 나왔습니다. 수지가 나오면 생각나는 말 뭡니까? 수지 나오면 생각나는 거. 수익과 지출, 좋아. 수익과 지출 또? 투자 또? 3시까지 공부해야 되겠다, 3시까지. 수지가 나오면 뭐가 나올까? 나는 유량이 생각난다, 유량과 저량 배웠잖아요. 유량. 수입도 유량이고 지출도 유량이고 두 개 합쳐서 수지가 유량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현금 수지, 국제 수지, 경상 수지 이런 말 했었을 겁니다. 민법 공부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네. 개론은 전혀 하지 않고. 민법 그림책 자주 보고 있습니까? 자주 보세요. 네. 자, 그럼 이제 현금 수지를 지금부터 측정할 건데요. 이 부동산이 투자 대상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10억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나오면 부동산 가격하고 총 투자액이 같다. 이걸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 부동산 가격이 10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10억. 그러니까 투자론에서 총 투자액, 부동산 가격이란 말이 많이 나와. 그러면 총 투자액이 이렇게 나오면 부동산 투자는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은행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라고. 그래서 총 투자액이 나오면 은행 돈하고 내 돈하고 이렇게 구별해야 돼. 그러니까 타인 자본이 은행 돈이잖아요. 타인 자본, 다른 말로 저당, 또 다른 말로 저당 투자액. 저당 투자액인데 이걸 그냥 저당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10억짜리 부동산인데 내가 가진 돈, 내 돈을 자기 자본, 다른 말로 지분, 이것을 자본이라고 그래. 그러면 내 돈은 5억이다. 그럼 은행에서 얼마 빌려와야 돼요? 5억. 이건 이제 부채지, 빚이지, 빚. 총 투자액이 나오면 반드시 은행 돈하고 내 돈하고 이제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은행 돈을 먼저 쏘줘야 돼. 은행 돈을. 내 돈을 먼저 쓰면 안 돼. 은행 돈 먼저 쓰고 그 밑에 내 돈 나온다. 타인 자본 나오면 자기 자본이 나와야 되고 저당이 나오면 지분이 나와야 되고 부채가 나오면 자본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겁니다. 이 부동산이 투자 대상 부동산이다. 10억짜리인데 그런데 중개사가 저한테 연락 왔어요. 제가 중개사무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10억 정도의 부동산이 상가용 부동산이 또는 고시형 건물이 임대용 부산이 매물로 나오면 나에게 연락 한번 주세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중개업소가 지금 나한테 연락한 거야. 사장님 10억짜리 임대용 부동산이 매물로 났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다고. 근데 내가 생각해 보는 거야. 내 돈 5억. 은행에서 5억을 빌려온다. 그러면 이게 임대 영업을 해서 한 달에 임대료 수입은 얼마일까? 그다음에 세금을 얼마 낼까? 그다음에 이자는 얼마 낼까? 경비는 얼마 낼까? 그거 생각하는 거. 그거 생각하는 게 투자론이야.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봤더니 수입이 지출보다 더 크다. 투자하겠다. 지출이 더 크다. 투자하지 않겠다. 투자론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됐고, 그럼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취득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고
운영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고 처분하는 단계가 있겠죠. 여기 운영이 없다. 그럼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투기. 그러면 이 세 개의 과정에서 돈이 들어간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3단계에서 현금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는 게 투자론이야. 그럼 취득하는 단계에서는 현금이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나가지. 현금 지출. 그러면 이 부동산을 투자한다면 취득하는 단계에서 현금 지출이 얼마입니까? 10억. 10억. 그럼 내가 이거 이제 보유예요. 그럼 내가 3년간 보유한다. 3년 동안 방치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임대 영업을 하는 거야. 그 임대 영업을 하면 그 영업을 운영이라고 그래. 그럼 임대 영업을 하면 영업에 따른 현금이 들어온 게 있고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럼 이 분산 임대용 분산이다. 임대 영업을 한다. 그럼 영업에 따른 수입은 뭘까? 임대료 수입, 임대료 수입. 임대료 수입이 있고, 그럼 영업할 때 수입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출도 있겠죠. 경비가 발생한다고. 301호에서 도배장판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수선 유지비 같은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업에 따른 수익과 지출을 분석해 보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팔 때 10억 주고 샀는데 3년 후에 13억에 팔 걸로 예상돼. 부동산 경기를 봤을 때 지금 10억인데 앞으로 3년 동안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약 30%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10억짜리가 3년 후에 13억에 팔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처분할 때 현금 수입. 그럼 팔 때 현금 수입만 있는 게 아니라 지출도 있겠죠. 중개 수수료 같은 거 줘야 되잖아요. 그 지출이 있겠네. 그럼 처분에 따른 현금 수입과 지출이 있다는 거야. 영업 현금 수지, 현금을 생략하고 영업 수지 또는 영업 현금 흐름, 수지하고 흐름이 똑같으니까 여기는 처분 수지, 매각 수지 이렇게 불러. 처분하고 매각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부동산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이 부동산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보유 기간 동안에 영업 현금 흐름이 있고 처분 시 처분 현금 흐름, 매각 현금 흐름이 있다. OX. 그렇게 시험이 된 거야. 그렇게. 자, 봐봐요. 부동산 투자가 뭡니까? 부동산 투자 분석이 뭡니까? 부동산 투자 분석은 투자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수익과 지출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는 영업에 따른 현금 흐름이 있고 처분할 때 현금 흐름이 있다. 그럼 결국은 부동산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과 처분 시 현금 흐름이 있다. OX, 시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영업에 따른 현금 흐름을 소득이득이라고 하고 처분 시 현금 흐름을 자본이득이라고 그래요. 10억에 사서 13억에 판다. 그럼 3억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죠. 그걸 학문적으로 자본이득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 질문 낼 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부동산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보유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과 처분 시 현금 흐름이 있다. OX, 부동산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수지와 처분 시 현금 수지가 있다. OX, 부동산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의 형태로 나타난다. OX, 그렇게 되는 거야. 자, 밑에 지문 봐봐요. 30회 때 나오는데 최근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대가는 보유 시 부동산 운영, 영업이냐 영업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득과 처분 시 자본이득 형태로 나타난다. OX, 이렇게. 자, 얼추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거 영업 현금으로는 처분 시 현금을 쭉 나열하는 게 시험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되는 거야. 자, 처분 시 현금을 안 중요하고 영업 현금은 이제 나중에 보면 저게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투자의 개념 문제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투자의 개념에서 기억할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부동산 투자의 장점, 단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책을 보면 책 볼 필요 없고 책 보면 부동산 투자의 장점, 단점을 아주 엄청나게 자세히 써놨어요. 그다음에 핵심이라고 써놨고 그랬는데 핵심 아닙니다. 그거. 핵심 아니고 그냥 안 핵심인데 부동산 투자의 장점, 단점은 무수히 많아요.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습니다. 근데 나오면 지문 한두 개밖에 안 나와. 단도문이 절대 안 된다고. 단도문이 나온다. 그럼 제가 손목을 건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부동산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가 부동산 투자의 구매력 보호 효과,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게 있다고. 요거 한번 이제 볼게요.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인 물가가 올라가는 거야. 물가란 것은 요 물가가 뭘까요? 물가. 혹시 물가가 뭔지 아신 분? 요거부터 안 그래야 되겠다. 요거부터. 물가가 뭐 같아요? 물가. 물가는 물건의 가격을 평균 낸 겁니다. 물건의 가격을.
그 우리나라에 물건이 만약에 10개가 있다 해봐. 10개가. 우리나라 물건이 10개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건이 10개가 있는데 이 10개 물건 가격을 평균 낸 게 물가야. 그럼 우리나라에 물건이 10개가 있는데 이 물건의 가격이 전부 다 10%가 올라갔다. 전부 다. 그 물가가 10% 상승했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물가는 물건의 가격을 평균 낸 거고 그 물가가 올라갔단 말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들의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물가가 10% 올라갔다. 그 모든 물건의 가격이 10% 올라간 게 아니라 평균 냈더니 10% 올라갔습니다. 그 말이에요. 최근에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물가가 올라간 줄 아시죠? 물건의 가격이 엄두도 안 나요. 엄두도 안 납니다. 이렇게 올라갔을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뭐가 있었는데 그거 말하지 않을까요? 그거 이제 가끔씩 사 먹는데 갔더니 2,000원이 올라갔어. 그 내가 안 사 먹기로 굳게 마음 먹었는데 또 사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거 다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그럼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 물가가 상승하면 돈의 가치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우리 부동산과 결혼해서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이렇게 낼까 안 낼까? 안 내. 인플레이션 뭡니까? 이거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사회책이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물건의 가격과 돈의 가치는 반대로 가요.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여러분 화폐 가치가 뭘까요? 화폐 가치. 돈의 가치가 뭘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점이 뭐예요?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거지.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돈의 가치는 물건을 사는 힘이에요. 여러분 돈 없이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폐 경제에서는. 물론 물물 교환도 되겠지만 화폐 경제에서는 돈이 있어야만 물건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화폐, 돈의 가치라는 것은 물건을 사는 힘이라고.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힘이 구매력입니다. 구매력.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졌단 말은 화폐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소리야. 그럼 이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를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게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봐야 할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야. 그만큼 10,000원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소리야. 30년 전에는 10,000원짜리 하나 갖고 커피 5잔 마시고 200원이 남아서 200원 가지고 팁 주고 그랬다고 그렇게. 그치? 근데 지금은 10,000원 가지고 커피 어떤 경우는 한 잔밖에 못 마셔. 2잔도 못 마셔. 7,800원 막 그러니까 커피 한 잔에. 그 잔에 8,000원짜리도 있고. 그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럼 인플레이션 시험이 나온 게 아니라 자 이제 생각해봐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으면 돈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할지 물건을 사는 게 유리할지 물건을 사는 게 유리합니다. 그게 부동산 투자했을 때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을 막아주는 거야. 자, 돈 가지고 있어요. 봐요. 자, 이거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10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이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 10억을 현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화폐자는 보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야. 그럼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10억이라는 돈이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10%가 발생해요. 그럼 10%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10%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럼 10억짜리가 10% 떨어지면 약 9억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거야. 현금 가지고 있으면. 자, 근데 부동산에 타요. 부동산에 투자했더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올라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10억짜리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가서 11억이 되는 거라고. 그럼 11억이 되면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빼버리면 인플레이션 10% 빼버리면 실질 가치가 얼마가 되는가? 10억이 되는 거라고. 그럼 생각해봐요. 10억이라는 돈이 있었다. 인플레이션 10% 발생한다면 현금 가지고 있으면 그 현금의 실질 가치가 9억이 되는 거야. 근데 부동산을 샀더니 부동산 가격이 10% 올라가서 11억 됐습니다. 이걸 실질 가치로 했더니 10억이 된 거야. 아,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으면 현금 가지고 있으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만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을 막아주고 있잖아요. 의미하셨습니까? 그렇지?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을 막아줬다. 이걸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해 준다. 구매력을 보호해 주는 거야.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구매력이 떨어졌다. 방어해 줬다. 구매력을 보호해 준다. 이걸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불러. 해지. 그럼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요거라. 요거. 부동산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가 부동산 투자는 화폐 구매력을 보호해 준다. 뭡니까? 있습니까? 오, 이렇게 됐어요. 너무 장황하게 설명했죠. 요거 하나 기억하는 거야. 장점. 근데 부동산 투자의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어. 단점.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의 단점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요 단점 중에 하나가 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은행에다 예금해봐요. 그럼 깔끔해. 은행에 예금하면 그 은행에서 나한테 이자를 준다고. 근데 부동산에 투자하면 그 부동산을 관리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위험인데, 단점인데, 이 부동산 투자의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이 뭐가 있냐면 10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요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요 10억을 자 1번 예금하는 경우, 2번 주식 사는 경우, 3번 채권을 사는 경우, 4번 부동산을 사는 경우, 요 네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내가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요. 환금성이라는 게 있어. 환금성. 요 환금성의 의미는 현금으로 바꾸는 성질.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을 환금성이라고 그래. 이걸 다른 말로 유동성이라고 그래. 유동성. 앞으로 이제 유동성이라는 말 나온다고. 그럼 유동성은 현금화 가능성을 유동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10억이라는 돈을 예금부터 해서 부동산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 네 개 중에서 현금화 가능성, 유동성, 환금성이 가장 높은 것은 뭡니까? 예금. 예금 이 자체가 현금이야. 그럼 이 네 개의 상품 중에서 환금성이 가장 낮은 것은 뭡니까? 부동산. 여기에 부동산 투자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의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투자는 다른 상품에 비해서 환금성이 높다, 낮다? 낮다. 자,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투자의 개념과 장점, 단점을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시험 나올 수 있는 것은 한 세 가지밖에 없어요. 부동산 투자의 현금 흐름은 보유기간 동안의 영업현금 흐름, 처분 시 처분현금 흐름,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있다. 요거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가 구매력 보호 효과가 있다. 단점은 환금성이 낮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큰 틀에서 부동산 투자의 개념을 받고 이제 부동산 투자로는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 투자는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창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험 배우고 수익 배우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책 봅시다. 책 248쪽부터가 투자론입니다. 248쪽에서 공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보충 보면 부동산 보충 248쪽에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투기 비교해놨죠? 요거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 2번 보면 부동산 투기는 2단계. 취득해서 처분으로 바로 가잖아요. X가 이제 운영 없고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249페이지로 갑니다. 249페이지에 부동산 투자의 장점, 단점 나왔습니다. 장점 여러 개 있잖아요. 장점. 그중에서 저하고 공부한 것은 몇 번입니까? 동그라미 몇 번? 3번. 구매력 보호, 인프지 했지. 요거 하나 기억하고. 자, 밑으로 가서 2번에 단점 갑니다. 단점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하고 공부한 것은 몇 번입니까? 1번. 낮은 환금성, 유동성 위험, 비유동성 나왔는데 좀 이따 볼 거고 249쪽 가장 밑에 보면 핵심 나왔죠. 부동산 투자의 장점, 단점 핵심 나왔죠. 이거 핵심 아닙니다. 한 번도 부동산 투자의 장점, 단점을 이렇게 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핵심 아니죠. 그러면 249쪽에 기출지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249쪽에 기출지문 그거 볼게요. 가운데쯤에 있네요.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OX? O. 원래 시험지문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시험지문은 낮다가 아니라 높다고 줬다고. 높다. 그럼 높다고 나오면 O일까 X일까? X. 그때는 이제 X였다고. 근데 이건 이제 우리 책은 옳은 지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250페이지에 부동산 투자 결정 시 고려사항. 이거 시험에 나오면 제가 손목을 건다. 안 나와요. 밑으로 가면 지렛대 효과 나왔습니까? 이 지렛대 효과는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다음에 볼 거니까 지렛대 효과는 이제 좀 남겨놓고요. 자, 넘겨서 253쪽 갑니다. 253쪽 갔더니 부동산 투자 위험과 수익 나왔습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하는 거. 위험 한 문제, 수익 한 문제게 돼요. 위험도 한 문제, 수익도 한 문제니까 이제 위험과 수익을 공부해 볼 건데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면서 부동산 투자 개념하면서요. 요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요 불확실이 뭡니까? 위험, 수익. 그럼 위험을 부담해야만이
위험을 부담해야만이 수익을 창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은 위험이고 수익. 그럼 위험이 높아지면 수익도 많다? 높아진다. 위험과 수익은 같은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비례. 그러니까 위험이 높아지면 수익도 높아진다. 비례 관계가 있다. 그럼 이제 투자는 위험한 문제, 수익한 문제 이렇게 고정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을 이제 공부해야지. 그럼 위험 공부하고 나서는 또 수익 공부하고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자, 고생하셨고 10분 쉬었다가 위험 공부할 겁니다.